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멘붕이 오셨나요? 멘붕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몸을 움직인다 입니다. 멘탈이 세다, 약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멘붕 매뉴얼이 있냐 없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진 났을 때 뭐예요? 밥 먹나요? 집 밖으로 혹은 건물 밖으로 나가던가 구조 요청을 기다리던가. 지진 났을 때 매뉴얼이 있듯이 멘붕을 겪었을 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간 운전 시에 동물들이 자동차 불빛을 봤을 때 딱 멈춰 있는 상황이 있죠. 생리학적으로 동물들이 그렇게 멈추는 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포식자를 만났을 때 그들 나름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포식자가 모른 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즉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멘붕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딱 멈춰버리는 듯한 그런 현상을 겪는 것은 당연해요. 생리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지점은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딱 분리해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렇게 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균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왜냐,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기분과 정서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이, 생리학적인 것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리적으로 멈춘다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경직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멘붕이라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모든 인간이 겪는 현상이죠. 시험을 쭉 보다가 이게 모르는 문제가 마주했어. 마치 동물이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 불빛을 마주한 것처럼 딱 얼어붙죠? 근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험 종이 울릴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문제를 풀까요? 그 상황 안에서 보자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을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든가. 선택지가 좁혀지면 인간은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일상에서 겪는 멘붕은 어때요? 오히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기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저함을 스스로 또 자책하기도 하고요. 흔히 선택장애,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는데 더 애로점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앞전에 시험 치는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연결시켜보면 선택지를 좁히면 멘붕이 왔을 때 만들어 놓은 선택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했죠?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했죠? 어떠한 상황에서 멘붕을 겪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멘붕이 왔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겠어, 퍼포먼스를 하겠어, 그 루틴을 평소에 몸이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멘붕이 왔어. 멘붕, 난 산책한다. 나는 러닝한다. 나는 등산한다. 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신다. 나는 카톡 영상을 보겠다.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몸을 움직여서 경직된 신체 그리고 뇌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구독과 좋아요. 처음엔 이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트에 딱 한 줄 멘붕이 왔어, 난 이거 하겠다, 그런 식의 접근은 실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몸이 반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이미 사전에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어야 해요. 만약 나는 멘붕 왔을 때 산책을 한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평소에 산책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평소 산책이든 러닝이든 요가든 뭐 설거지든 청소든 하게끔 반복하고 하나하나씩 멘붕이 왔을 때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 한 두세 가지만 있어도 어떠한 멘붕이 왔다 하면 그 멘붕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멘붕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 100회 이상은 더 멘붕이라는 상황을 겪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멘붕 매뉴얼이 있다면 그 상황을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알아요. 이게 멘붕이 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움직일 기력도 없어. 그냥 화만 나. 짜증이 나고, 그냥 뭐 사소한 거에도 막 시비로 여겨지고,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 그것을 저도 압니다. 알고, 수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그에 따른 무뎌짐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상황에서,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대응은 대응이겠죠?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대응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몸을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 놓았다면 대응하면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그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 상황에서 계속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멘탈이 세다, 멘탈이 약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분리시켜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반복되다 보니 무뎌진 것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 것. 물론 단박에 그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고도로 훈련된 명상이나 요가나 지속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단단해진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 잘못 통제하다가는 잘못 억누르다가는 다른 형태로 이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병이 난다든지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단면만 딱 잘라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 어떠한 반응은 서사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참다가 한 번에 터진 걸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한 번 화내면 더 무섭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경우입니다. 억누르고 참는 것은 다루는 게 아닙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 정신력은 커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을 볼 때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떠한 지점에서 꾹 눌러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터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그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휩쓸릴 수 있어요. 기분적으로도 휘둘릴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을 어떠한 식으로 통제하고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위치를 탁 켜고 끄듯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는 멘붕이 왔을 때 러닝하는 사람이지, 나는 산책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요가를 하는 사람이지, 명상을 하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자신만의 멘붕 매뉴얼이 있다면 더 자신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졌는데요. 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멘붕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멘붕을 대응하는 멘붕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전에 멘붕이 오기 전 사전에 방식을 본인의 몸이 기억하게끔 반복적으로 테스팅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최적화시켜 놓으면 남아있는 그 겪게 될 멘붕의 시간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이었습니다.